자,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이너피션의 각각 세부적인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Natural Antiviral Mechanism 중에 첫 번째, Cholinergic Antiviral Pathway. 그러니까 신경계가 우리 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그 모든 페리페럴 장기를 우리 브레인이 다 컨트롤링 합니다. 특히 브레인 중에서 브레인이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하부에 있는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이 레틸리언 브레인. 진화론적으로 이제 그걸 레틸리언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카툰류가 가지고 있는 브레인이고, 중간에 디엔스팔렌 중간, 그 다음 저 위에 있는 코르텍스가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지는데, 사람은 물론 이제 코르텍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지적 능력이라든지 판단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하는 거고, 근데 사실 생명현상, 죽고 살고, 내 몸의 피지올로지를 조절하는 거는 콜텍스보다는 하부 브레인, 또 브레인 스템에 있는 호메오스타틱 브레인이라고 해요. 호메오스타틱 컨트롤링 하는 거죠. 이 호메오스타틱 컨트롤링 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의 그 호메오스타틱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부에 있는 레틸리언 브레인의 기능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층이 서로 컨트롤링 하죠. 위에서도 이니비션도 하고 스티뮬레이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콜텍스가 그 자극을 받아서 밑에 신호를 내려서 호메오스타틱 브레인에 특히 하이포탈라무스에 영향을 주고, 그거에 피트에 영향을 주고, 또 페리페럴 장기에 호르몬을 만들게 하고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호메오스타시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계를 어떤 조절함으로써 어떤 우리 몸의 페리페럴 오르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을.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몸의 신경계는 이제 CNS가 있고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 이렇게 나눠지죠.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은 특히 이제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 심파스틱 너버 시스템, 파라시mpa틱 너버 시스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엔테릭 너버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건 장에 있는 신경인데, 그건 또 독립적인 너버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 어떤 소마틱 센서리를 통해서, 소마틱 센서리 너브를 통해서, CNS를 통해서, 또는 그 밑에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떤 페리페럴 장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 패스웨이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패스웨이를 살펴보면은, 자, 센서리 네트워크하고 센서리 너브 시스템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신경을 자극했을 때, 신경을 자극을 뭐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패시브하게 어떤 녹초선,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소마틱 너브, 소마틱이라는 게 이제 보통 말하는 통증을 느끼고 또는 모터 신경을 자극하면 근육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걸 소마틱 너브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소마틱 너브, 특히 이제 이렇게 팔다리에 있는 몸통에 있는 어떤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또는 자극이 패시브할 수도 있고 또는 액티브할 수도 있죠. 일부러 그 찔러서 하는 자극도 있고, 아니면 몸의 내부에서 어떤 자극용이 있어가지고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자극에 의해서 신호가 가면 어디로 가냐면 브레인스템, 여기 브레인스템이죠. 브레인스템에 여기는 메들라 오블랑가라, 폰스, 그리고 하프탈라머스, 여기가 호메오스타틱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소마틱 아퍼런트 시그널이 처음 그 시그널이 오게 되면 처음 그걸 리셉션하는 뉴런이 있어요. 브레인스템에. 그 PA5라고 그래서 트리저미널 파라트리저미널 뉴클레스 5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노시셉션을 리셉션하는 그 뉴런이에요. 요게 노시셉션을 인지를 해서 요 시그널을 NTS라고 하는 NTS는 뭐냐면 뉴클레스 트랙터 솔리타리에스, 그 베거스 너브의 센소리 뉴런이에요. 여기 요 부위를, 요 전체 부위를 베갈 뉴클레스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전체를. 그래서 그 중에서 NTS라는 뉴런에 시그널을 보내면, 이 NTS는 어떤 자극을 프로세싱해서 어디에 보내냐면, 첫째 하이포탈라무스로 보내요. 하이포탈라무스, 파라벤트럴 뉴클레스를 보내면, 하이포탈라무스 하는 얘기 뭐겠어요? 어떤 자극이 왔어. 하이포탈라무스가
신호를 보내는데 TRH라는 코르티코스테로id 릴리즈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또 피티터리에 시그널을 주게 되면 피티터리에서는 ACTH가 나오게 돼요. ACTH가 나오면 여기에 호르몬이 어드레널 글랜드에 가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의 패스웨이가 있고요. 또 하나의 패스웨이는 MTS가 부교감 신경에 모터 뉴클레스가 있어요. 도살 모터 뉴클레스 오브 베고스, 이 뉴런의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베고스가 활성화되죠. 베고스 너브가. 그래서 이게 모든 비스럴 올간에 베고스 너브가 시그널이 가게 되면, 베고스 너브에서 나온 터미널에 나오는 뉴로트랜스미터는 뭡니까? 아세틸콜린이잖아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이제 파라심파스틱 액티비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라심파스틱 액티비티 생기면 장기 같은 경우는 시크리션도 증가되고, 또 모tility 증가되고, 리버에서는 또 어떤 합성이 증가되고, 또 이민셀에서는 또 무슨 글로불린도 만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컨더리 이펙트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시그널은 NTS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파라심파스틱이 아니고 교감신경에도 시그널을 보내요. 교감신경센터, RVRM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내면 심파스틱 액티비티가 생기죠. 심파스틱 액티비티는 이제 스파인al 코드에 있는 심파스틱 뉴런이 있고, 또 다이렉트하게 심파스틱 파이버가 다이렉트하게 어드레널 글랜드에서는 다이렉트하게 프리 강글리오닉 파이버가 어드레널 글랜드 메둘라에 가요. 심파스틱은 보통은 파라 버티벌 심파스틱 강글리온 있잖아요. 거기서 포스트 강글리오닉 심파스틱 파이버가 장기에 다 분포하게 되는데, 어드레널 글랜드와는 프리 강글리온 파이버가 분포한단 말이죠. 그러면 프리 강글리온 파이버에 분포하는 그 너브 파이버에서는 뉴로트랜스미터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심파스틱에서도 포스트 강글리오닉 심파스틱 강글리온 파이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심파스틱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건데, 어드레널 글랜드에서는 프리 강글리오닉 파이버가 가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럼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또 부교감 신경 파이버도 프리 강글리오닉 파이버가 어드레널 글랜드 가요. 그러면 어드레널 글랜드에서는 심파스틱이든 부교감 신경이든 교감 신경이든 활성화가 되면은 아세틸콜린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메달라에서 노레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일반적으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어드레널 글랜드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심파스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CNS가 어떻게 올간 펑션을 컨트롤링하느냐, 이 세 가지 이펙터 패스웨이를 통해서 작용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다시 정리하면 하이포탈라무스 피투피지 아드레날 엑시스를 통해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게 돼서 이 블러드 스트림을 타고 다니는 호르몬에 의해서 시그널링이 전달되니까, 계속 호르몬의 릴리즈를 계속하게 되면 스테이블한 그런 레벨이 유지가 되면 스테이블한 펑션을 하게 되는 거고, 파라시파스틱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잠깐 나오고 트랜지언트예요. 로컬 이펙트만 있는 거예요. 뉴로트랜스미터는 멀리까지 못 가요. 로컬 바로 인접해 있는 리세터에 작용하기 때문에 시스테믹 이펙트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그 로컬에 있는 리세터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언트예요. 로컬 이펙트가 있는 거고, 또 심파스틱은 하이브리드라고 했는데, 심파스틱은 그 너버 시스템을 통해서 그 노르피네프린이 나오면 로컬 이펙트가 있고 트랜지언트 하죠. 근데 어드레널 글랜드 메달라에 작용해서 도파민 또는 노르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블러드 스트림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파라심파스틱보다는 액션이 더 길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데 심파스틱, 파라심파스틱 활성화시킬 때, 파라심파스틱은 트랜지언트의 로컬 이펙트밖에 없고 심파스틱은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이 콜리너직 안티널 패스웨이 경로를 누가 처음 이제 이런 경로가 있는 알아내냐면 케빈 트레시라는 분이 있어요. 케빈 트레시는 뉴로서전인데 이뮤놀로지스트기도 하고,
일렉트릭 메디신에 대해서 아주 대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학에 대해서 아주 대가인데 이런 경로를 이제 처음 발견하고 논문을 많이 냈어요. 여기 보면은 이 Reflex Control of Immunity, Nature, Review Immunology 2009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Annual Review of Immunology 아주 높은 저널이에요. Reflex Principle of Immunology Homeostasis 라는 제목으로 했고, 또 Inflammatory Reflex Nature에 냈고요. 또 Science, Nature에 냈고, Science 페이퍼예요. 이분이 이제 논문이 이렇게 레벨이 높은 논문을 많이 냈고, 그래서 이 콜리너지 안티플라크 파스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분명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소마틱 너브를 자극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브레인스템에 아까 PA5 NTS라는 뉴클리스에 가서 이게 오토노미 너브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시그널이 가죠. 그랬을 때 특히 스플린은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플린 면역세포 자체는 신경 와이어가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돌아다니는 세포이기 때문에 고정된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이 신경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스플린에는 재밌는 게 실리액 강글리온에서 스플린을 가는 스플레닉 너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너브는 장기는 대부분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다 가 있는데 이 싱글렛 강글리온에서 스플린으로 가는 너브는 파라시mpa스틱 5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마틱하고 심파스틱 5만 가기 때문에 거기 5에서 나오는 스플린에서 나오는 너브 5에서 나오는 뉴로트랜스미터 뭐냐면 노레피네프린 밖에 안 나와요. 아시티콜린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레피네프린이니까 이 심파스틱 액티비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레피네프린이 스플린에서 분비가 되게 되면 너브 5에서 분비가 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T셀이 있어요. T셀은 베라2 아드레날 리셉터가 있어요. 아드레날 리셉터. 그러니까 노르피네프린 리셉션하고 그 리셉션된 그 시그널이 T셀에서 뭘 하냐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걸 만들어요. 2013년에 그 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인데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면 이 아세틸콜린은 또 인접해 있는 매크로파지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리셉터가 알파7 아세틸콜린 리셉터에서 나이코틴 리셉터라고 말도 쓰고 아세틸콜린 리셉터라고도 말을 하죠. 알파7이라는 게 이 리셉터가 그 두 개의 서브리니트로 되어 있는데 알파와 베라가 있어요. 근데 알파 중에서도 구조가 좀 다른 알파7이 있어요. 알파7을 가지고 있는 리셉터가 있어요. 거기에 작용하게 되면 이 마이크로파지는 어떤 이뮤놀로직한 자극을 받게 되면 특히 LPS 엔도톡신을 자극을 받게 되면 톨라키스테타를 통해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프로인프라 사이토카인 IL1이라든지 IL6라든지 TNF-알파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 알파7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아세틸콜린이 작용하게 되면 이런 사이토카인이 프로덕션 서프레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 인플라마토리 액션이 있는 거예요. 이 패스웨이가 이 케빈 트래시가 발견한 패스웨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이 기본 패스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프로인프라 사이토카인 생성이 억제된다는 거죠. 이뮤놀로직하게 안티인플라마토리 패스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콜리너지 안티인플라마토리 패스웨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우리 장기, 특히 내장기관에 다 분포하고 있잖아요. 특히 장에 분포하고 있는데 장은 세균들이 워낙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뮨셀이라든지 어떤 자극 요인이 많아요. 신경을 자극하거나 또는 이뮨셀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항상 다이나믹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이 항상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 장, 그 안에서 이런 염증들을 서프레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패스웨이 중에서 하이퍼달라믹 피투자를 액세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마틱 너브 특히 이제 엉덩이에 이제 GB30이라는 골블레더 포인트죠. 한방에서는 이 부위를 여기를 바늘로 탁 찌르거나 정기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 침을 넣게 되면 이 시그널이 아까 말한 그 파라트리저미널 뉴클레스 5에
시그널이 가게 되고 거기서 NTS 뉴클레스 트랙트 솔리타리스 뉴클레스의 시그널을 전달하면 거기서 이 파라벤트럴 뉴클레스 하이포탈라무스의 시그널을 주게 되면 거기서 ACTH가 분비가 된다는 거죠. ACTH는 또 CRH가 나오고 CRH는 이제 피트니리 글랜드에 있는 ACTH가 나오게 되고 ACTH는 이제 어드레널 글랜드가 가지고 코텍스에서 그리고 코티코드를 나오게 해서 안티인플라멘터리 액션이 있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액션은 뭐냐면 안티인플라멘터리 액션은 NF-kappa를 억제하잖아요. AP1자든지 AP1을 서프레션해서 인플라멘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커니즘으로는 아넥신 A1이라는 그런 물질을 더 만들어내게 하면 R4라든지 R10이라든지 이 안티인플라멘터리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기를 자극했을 때 이렇게 통해서 하이포탈라믹 피투이터리 아드레날 액시스를 활성화시켜서 안티인플라멘터리 액션이 나오게 한다. 또 이제 세 번째 심파스틱 더블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리페럴 소마틱 더블을 자극하게 되면 심파스틱이 아까 RVLM에서 시그널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이 심파스틱 파라바티클 강글리온에서 나오는 포스트 강글리온 파이버가 장기에 다 분포하죠. 다 분포하는데 특히 아드레널 글랜드는 이렇게 빨간 게 이제 포스트 강글리온 파이버가 심파스틱이 분포하는 곳인데 이게 포스트 강글리온 파이버예요. 여기는 노르피네프린이 다 나오겠죠. 근데 아드레널 글랜드는 이렇게 파란 프리 강글리온 파이버가 직접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여기서는 노르피네프린이 나오고 아까 노르피네프린 스프린에서는 노르피네프린 나오면 T셀에서 아세틸콜린 만들어서 아세틸콜린은 마크로파지에는 아세틸콜린 리셉터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TNF-알파를 만드는 걸 억제하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항염증 작용이 있고 이 카테콜라민 자체가 또 안티인플라멘터리 액션이 있어요. 이 2015년에 네이처 메디신에 도파민에 의해서 안티인플라멘터리 액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명이 되어 있어요. 파라심파스틱 더블 시스템은 이제 어떻게 해서 또 안티인플라멘터리 액션이 생기느냐? 아까 G30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파라심파스틱 요거는 이제 파라심파스틱은 이렇게 모든 장기에 직접 프리 강글리온 파이버가 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실력 강글리온에서 몇 가지 가 있는데 여기 이유는 파라심파스틱 파이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돼도 스프린에는 작용하는 거는 노르피네프린 작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것과 결과가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알파7 아세틸콜린 리셉터 있잖아요. 매크로파지에 여기 리셉터에 작용하게 되면은 첫째로 아까 말한 TNF-알파 프로덕션, IL-6 프로덕션, IL-1 프로덕션이 억제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억제되냐면 첫째로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스탯3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IL-6의 업스트림에 해당되는데 요거를 언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디포스포릴레이션. 그러면 포스포릴이 돼야지 시그널이 가는 거고 언포스포릴레이션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니비션 되고 그래서 IL-6를 못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RNA를 특히 마이크로 RNA 124라는 거를 만들어서 요게 마이크로 RNA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TNF-알파가 만들어지면 프리 TNF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프리폼인데 이게 이제 테이스라는 컨버팅 엔자임이 있어요. 컨버팅 엔자임. TNF를 만들어주는 요 엔자임을 이니비션 해가지고 TNF-알파를 프로덕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세틸콜린 알파7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시그널링이 가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에 의해서 안티인플라멘터리 액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스플래닝 너브 스티뮬레이션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노르피네프린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리포사이트에 작용하게 되고 그게 T-리포사이트는 아세틸콜린을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파지에서 작용해서 TNF-알파 프로덕션을 억제한다. 2011년에 사이언스 페이퍼에 이게 아세틸콜린 신스타인 T셀이 뉴럴 시그널을 에고신 너브를 통해서 이렇게 유인한다라는 것을 발표되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네이처에 2022년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지금 그 패스웨이를 베고스 너브를 자극해서 어드널 액시스를 통해서 안티인플라메이션 액션이 된다라는 거를 규명한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스위치 오프 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한 건 먼저 일렉트릭 아큐펑처를 썼고요. 아큐펑처는 뭐 방법이 일렉트릭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직접 다이렉트하게 찌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렉트릭 아큐펑처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무릎 바로 밑에 한 2, 3cm 밑에 여기 있어요. 페로니얼 러브가 분포하는 페로니얼 머슬이 있는데, 페로니얼 러브 분포하는 곳인데, 이거를 한방에서는 이 족삼이라고 그러고 그 서양학에서는 그 부위가 페로니얼 러브가 있는 부위예요. 페로니얼 러브. SD36이라고 그래서 스토막 36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바늘을 찌르거나 일렉트릭 아큐펑처를 사용했을 때 딥 페로니얼 러브 브랜치, 딥 파시아에 분포하는 페로니얼 러브 브랜치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 어디로 가냐면 도살루트 강글리로 가겠죠. 도살루트 강글리온에 있는 퍼스트 오더 뉴런이 있어요. 센서 뉴런이. 이 센서 뉴런 중에서 프로갈투라는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는 뉴런의 시그널이 가요. 그럼 여기에 도살루트 홀을 통해서 아까 말한 NTS를 통해서 DMV에 시그널을 주면 베고스 너브에 활성화돼 가지고 베고스 너브의 자극에 의해서 이 어드레널 그랜드에 있는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을 분비하게 되고, 이게 매크로파지에 있는 이 자극을 받은 그런 매크로파지가 프롤리페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걸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갈투라는 그 리셉터를 컨디셔널 낙아웃을 통해서, 크리라고 그러는데, 컨디셔널 낙아웃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주면 낙아웃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되다가 어떤 자극을 주면 이 낙아웃이 돼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낙아웃 시키면 이 패스웨이의 이 기능이, 이 안티인플라메이션 패스웨이가 억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규명한 게 네이처 작년 2021년 10월달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이전에 사실 이 패스웨이는 2014년에 네이처 메디신에 토레스라는 분이 도파민 미디드 바갈 모듈레이션 오브 이뮨 시스템 바이 더 일렉트릭 아큐펑처라는 그런 논문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우리 몸의 피지올로직 호메오스타시스를 nervous 시스템을 통해서 모듈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서로 평상시에 어느 장기 대부분이 서로 안타고니스트예요. 그죠? 혈압을 높게 낮추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덜 뛰게 하고, 또는 장 운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고, 이런 게 보통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하는 일인데,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버전탄 이펙트가 있고 시퀀셜 이펙트가 있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컨버전탄은 서로 같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같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어드레널 그랜드에서 똑같이 카테콜린이 나오잖아요. 카테콜린 나오면 아까 베고스 너브를 통해서 일어나는 안티플라메이션 액션을 확산시킨다라고 했고, 또 시퀀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스플린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플래닝 너브는 교감신경 파이버밖에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르피네프린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노르피네프린이 T셀을 통해서, T셀에서 아세틸콜린을 통해서 매크로파지에 작용해서 안티인플라메이션 액션이 생기는, 이렇게 시퀀셜하게 릴레이를 통해서 안티인플라메이션 액션, 이것도 안티인플라메이션 액션.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지만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특히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아주 신비한 기능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 또 강의에서 이걸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드레널 그랜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